안녕하세요. 저는 딸이 사랑하는 예비사위를 고발하고 파혼시킨 사람입니다. 제가 나이 52살까지 살아오면서 사기를 한번 당해본 적 없어요. 그래서 뉴스나 기사에 나오는 범죄 소식을 보면 가슴이 벌렁거리긴 해도 늘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죠. 제가 한참 청춘일 때도 무서운 사람들은 나쁜 마음을 먹고도 뻔뻔하게 잘못을 모르고 그랬는데 요즘 사람들도 예전 못지않게 식겁할 만한 짓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나쁜 짓 하려고 해도 심장이 떨려서 차마 못 그러겠던데 도대체 어떤 심리를 갖고 있으면 그리 대담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 아무나 사귀면 안 된다는 거 이번 기회에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게 글로 쓰는 거랑 직접 경험하는 것이 확연히 다를 거 알지만 그래도 이론상으로나마 다들 이런 젊은이 조심하라고 공표하고 싶어서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내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세상 물정에 관대하신 분들 제 이야기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에겐 아주 똑부러지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작고 사랑스러운 아들까지도 제 품에 있죠. 딸이랑 그 밑에 아들은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딸이 직장을 다닐 때 아들은 겨우 중학생이었어요.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났다면 자주 싸웠겠지만 나이 차가 크게 벌어져 있으니 딱히 부딪힐 만한 일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아들에게 또 다른 엄마 노릇을 해줘서 제가 육아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저희 집 장녀는 저희 부부에게 자랑거리예요. 우리 딸이 얼마나 효녀냐면 자기 남동생의 용돈을 혼자 책임질 정도로 부모가 자식 때문에 고생하는 걸 싫어했고요. 그래서 하루빨리 육아지옥에서 벗어나도록 신경을 많이 써준 착한 딸입니다. 저희 부부는 딸을 키우면서 장남 10명이 부럽지 않았어요. 행동대장 우리 딸은 언제나 씩씩했고 야무져서 그런 장녀를 두고 저희가 참 많이 의지했었습니다. 뭐 조금만 모르는 걸 물어봐도 딸이 다 해결해주고 필요한 게 생기면 딸이 알아서 주문해주고 하니까 본의 아니게 딸을 저희 부부의 선생님으로 보이더라고요. 이렇듯 딸의 성격은 두말할 것 없이 착하고 싹싹했는데 뿐만 아니라 얼굴도 예쁘고 날씬해서 항상 남편이랑 제가 장녀를 두고 남주기 아깝다고 말을 많이 했어요. 결혼시키기 싫었다는 뜻이죠. 물론 그건 저희 바람이었고 저희는 딸의 행복을 위해 딸의 길을 전적으로 응원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아무리 사랑스러운 내 자식이라도 내 마음 같지 않게 안타까운 짓을 할 때가 있잖아요. 부모로서 자식을 항상 응원하고 싶고 자식의 뜻을 존중하고 싶지만 아무래도 자식이 엉뚱한 길을 가려 할 때면 말리고 싶은 것도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듯 한없이 대견스럽고 만점짜리 우리 딸에게도 유일하게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요. 딸의 유일한 단점이 바로 남자 보는 눈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남자 하나 때문에 딸의 인생이 망할 수도 있고 우리 가족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중대함이라고 봐요. 충분히 연결되는 영역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딸이 남자 보는 눈 없다는 건 그동안 저희가 딸의 연애를 간섭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연히 딸이 남자가 생겼다고 저희한테 말해줘서 알게 되었고 그게 이 사연을 쓰게 된 이유예요. 제 딸은 원래 부모님을 너무 좋아해서 자취를 하지 않던 아이입니다. 그런 딸이 직장을 가고 남자친구가 생기면서 한두 번씩 외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딴짓을 잘 안 하던 딸이 갑자기 그렇게 변하자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는 경우도 덜어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에선 늘 바람직했던 딸이기에 불안했지만 그래도 딸이 하는 모든 일을 신뢰하여 크게 간섭하지 않았어요. 그저 요즘 뭐 하느라 집에 잘 안 들어오냐고 물어보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말만 했습니다. 한창 청춘인데 남자친구 정도 생길 수 있잖아요. 딸이 연애를 해도 저희한테는 딱히 말을 안 해줬는데 그날은 말을 해주길래 그것만으로도 고맙게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한날 딸이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딸이 지난번 남자친구가 있다고 했던 말이 떠올라서 그 남자냐고 물어봤더니 그렇다네요. 딸 얼굴이 가족과 있을 때 행복한 모습과는 또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표정만으로도 남자친구를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지가 느껴졌어요. 저도 아쉽기는 했지만 유독 남편이 많이 속상해 하더라고요. 원래 딸에게 남자친구가 생기면 아빠들이 속 많이 썩지 않습니까? 그런 아빠 마음도 모르고 딸은 그저 우리에게 결혼할 남자를 소개하고 싶어 들떠 있었는데요. 언제 시간 돼? 남자친구는 지금 한창 장사 비수기라서 아무 때나 시간 가능하대. 나랑 동갑인데 훨씬 오빠 같고 듬직하다? 결혼하면 아마 직장 옮기고 남자친구랑 장사하지 않을까 싶어. 그래, 우리 딸이 선택한 남자니까 분명 좋은 사람이겠지. 엄마 아빠도 시간 언제든지 괜찮으니까 둘이서 날짜 한번 맞춰봐. 남자친구 되는 분은 뭘 좋아한다니? 이왕 식사 준비하는 거 좋아하는 걸로 해주고 싶네. 뭘 그렇게까지 대접해? 원래 그 나이에는 뭐든 다 좋아하고 잘 먹어야 될 나이야. 알레르기 있는 게 아닌 이상 편식하는 남자는 별로다. 내가 저 한우 주문해 놓을 테니까 당신은 밑반찬 몇 개만 준비해요. 남편이 순간 딸의 남자친구를 대놓고 탐탁지 않아 하는 티를 내는 걸까봐 걱정했는데 한우를 준비한다는 말에 저도 마음이 놓였고 무엇보다 딸이 신이 나서 아빠 최고 하면서 부둥켜 안고 난리가 났어요. 씁쓸해 보이던 남편은 그래도 딸이라고 보내야 하는 순간까지 사랑만 주고 싶었나 봅니다. 저랑 남편은 그렇게 아쉬운 마음을 달래면서 애써 딸의 사랑을 축하해줬어요. 아, 물론 남편이 그날 새벽에 화장실에서 우는 것 같긴 했지만 말이에요. 저희 부부는 별로 예비 사위와의 만남이 기대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비 사위를 만나는 날도 별로 기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잡아놓은 날은 성큼성큼 빠르게도 다가왔고 저희는 또 한 번 속상함을 달랬죠. 딸이 예비 사위라고 데려온 총각은 겉모습이 참 번지르르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집에서 큰 자식인지 우리 딸 못지않게 때깔이 고왔고 우리 딸이랑 아주 잘 어울리는 한 쌍처럼 보였어요. 그래도 당연히 우리 딸이 아까웠지만 일단 예비사위 첫인상만 봤을 땐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왕 결혼하는 거 상대가 외적으로도 깔끔한 사람이면 좋잖아요. 그런데 예비사위와 본격적으로 대화를 하다 보니 수려한 외모만이 장점은 아니더라고요. 젊은 총각이 말은 또 얼마나 재미나게 하는지 저녁상 앞에서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아, 어머니께서 미인이셨구나. 어쩐지 유형이 너무 예뻐서 누굴 닮았나 했거든요. 어머니랑 정말 판박인데요. 어머니는 나이 안 먹으세요? 어쩜 피부도 30대 같으실까? 입에 바른 아부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기분 좋은 립 서비스를 얼마나 잘하는지 같이 식사하는 내내 그 분위기에서 웃음이 떠나질 않았어요. 그 상황에 저희가 술까지 깃들였다 보니까 분위기는 무르익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비 사위는 식사 자리에서 내내 딸보다 제게 더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장인 장모한테 점수를 따고 싶어하는 예비 사위의 노력이 보이는데 얼마나 하는 짓이 예뻤는지 모릅니다. 예비 사위의 그런 애교가 귀여워서 한눈 팔고 있느라 제가 차마 신경 못 썼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제 옆에 있던 남편을 뒤늦게 돌아봤는데 남편 표정이 좀 안 좋더라고요. 차마 몰랐습니다. 그 뒤부터는 제가 남편을 신경 쓰느라 그 자리를 잘 즐기지 못했어요. 남편 식사 챙겨주고 말 한마디 덧붙여주고 하느라 분위기는 점점 식어갔습니다. 시간도 늦었고 그만 일어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리를 정리했는데요. 그때 예비사위가 취해서 더 거침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남편과 저를 한 번씩 안아주고 돌아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꼭 우리 딸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장인 장모 같은 분을 부모로 모시면서 이 집 식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좀 귀여워 보였는데 남편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비사위랑 배웅하러 딸이 같이 나가자마자 남편이 뒤도 안 돌아보고 방에 가버리는 거 있죠. 저는 얼른 남편 뒤를 따라가 남편한테 슬쩍 예비사위가 마음에 안 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침대에 앉아서 한숨만 쉬고 있던 남편이 좀 뜻밖의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녀석 대체 뭐야? 어른 앞에서 너무 경우 없는 거 아니야? 당신은 못 느꼈어? 아무리 그래도 장모되는 사람이라도 그렇지 함부로 당신 손을 덥석덥석 잡고 말이야. 그건 그냥 사람이 워낙 넉살이 좋아서 그런 것 같던데? 그 친구가 당신 손도 잘 만지더구먼.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어? 당신은 모르지. 남자는 남자가 알아. 미인이라고 칭찬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무슨 밥상머리 앞에서 장모될 사람한테 말끝마다 진짜 예쁘다 곱다 이 소리야. 배때기에 기름칠하더니 눈에 뵈는 게 없나. 순간 남편의 툴툴거림이 질투처럼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질투하냐고 물어봤어요. 질문은 제가 했는데 제가 물어도 좀 웃기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십 년이나 같이 한 이불 덮고 살았는데 연애 때나 하던 질문을 묻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어쨌든 제 말에 남편도 얼굴이 벌개지면서 그런 거 아니라고 그냥 자기는 예비사위 인상이 계속 별로였다고만 변명했습니다. 그날 남편 반응이 너무 웃겨서 배꼽 잡느라 예비사위의 특이점에 대해선 더 이상 생각을 해보지 못했어요. 다 늙은 나이에 남편과 이런 대화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신선했고 오히려 그런 건더기를 준 예비사위가 다시 한번 더 기특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예비사위가 딸이랑 또 우리 집에 놀러 왔을 때였어요. 근데 지난날에 남편이 예비사위 태도로 한 소리해서 그런지 그날 저도 모르게 예비사위 태도에 신경이 쏠리더라고요. 예비사위는 처음에 살갑게 행동했던 것처럼 그날도 음식하는 제 옆을 맴돌면서 이것저것 도와주려고 했는데요. 가만 보니까 남편 말대로 진짜 저를 아무렇지 않게 만지더라고요. 칼질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제 손 얘기로 물꼬를 트더니 순식간에 제 손을 잡아가며 또 칭찬을 해줬습니다.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해요, 장모님. 진짜 손만 보면 아가씨인 줄 알겠어요. 장모님만의 젊은 비결이 따로 있는 거예요? 유영이도 유독 나이에 비해 동안이잖아요. 남편 말만 아니었으면 이런 장난도 그저 예비 사위의 유쾌한 농담으로 넘겼을 텐데 희한하게 그날은 첫 대면과 기분이 달랐습니다. 남편 경고가 컸던 것 같아요. 예비사위가 별다른 짓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찜찜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아닌 척 예비사위의 손길을 슬쩍 빼면서 옷에 음식물 튄다고 가서 다른 일 좀 도와달라며 예비사위를 거실로 보내버렸습니다. 근데 생각할수록 이게 맞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냥 내 딸의 배우자 될 사람이고 우리에겐 예비사위인데 제가 이런 불순한 방향으로 엄한 사람을 경계하는 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비사위가 제게 찝적대는 것 같다는 남편의 말이 사실도 아니고 어른이 돼서 괜히 쓸데없는 오해 때문에 우리 식구 될 사람을 대면대면하는 건 좀 아니라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 딸이 데려온 사람인데 우리 애가 어디 개념 없는 남자를 몰고 왔겠습니까? 이러다 괜히 생사람만 잡는 것 같아서 저는 금세 생각을 고쳐먹었어요. 그러니 예비사위의 친밀감이 또 그냥 별것 아닌 애교로만 보이더라고요. 물론 남편은 여전히 예비사위에게 크게 마음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예비사위도 장인어른을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았고 가까이 잘 못 가더라고요. 젊은 총각이 그저 자기가 결혼하고자 하는 여자의 부모에게 점수 좀 따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이 너무 고맙고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남편을 몇 번 설득하며 우리 식구 될 아인데 너무 무섭게 대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남편은 그저 콧방귀만 뀌었습니다. 그럴수록 무한할 예비 사위를 위해 제가 더 챙기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 예비 사위와 자연스레 더 친해지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친하더라도 이건 제 입장에서 좀 많이 당황스러웠던 건데 예비 사위가 평소에도 딸이랑 우리 집에 자주 오긴 했거든요. 제가 요즘 애들 가치관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딸이 없는 예비 처갓집에도 사위가 아무렇지 않게 혼자 방문하기도 하나요? 예비 사위가 연락도 없이 우리 집을 찾아왔더라니까요. 저는 살짝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김서방이 어쩐 일이야? 오늘 유영이 회사 워크숍 가서 없는데 연락 못 받았니? 알죠. 없는 거 알고 일부러 찾아왔어요. 장모님 심심하실까 봐요. 사실 저도 오늘 장사 쉬는 날이라 놀 사람 없기도 하고 마침 장모님 생각 나더라고요. 오늘 저랑 놀아주실 거죠? 살가워도 이렇게 살가울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굉장한 친화력에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집 사람들은 원래도 의심이나 경계가 많아서 누구에게 먼저 다가가는 성격이 못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먼저 손 내밀어주는 예비사위 성격이 고맙다가도 한편으론 좀 낯설고 부담되기도 했어요. 좋게 비유하자면 마치 주인 뒤만 졸졸 쫓아다니는 강아지 같다고나 할까요? 일단 저희 집을 찾아온 손님이니까 대접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얼른 들어오라고 밥은 먹었냐고 제가 예비사위를 챙겼는데요. 예비사위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남편이 저를 따로 방에 부르더니 예비사위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정말 미친놈 아니야? 누가 결혼도 안 했는데 신부 쪽 집을 들락날락해. 결혼해도 오기 불편해야 되는 게 처갓집이야. 우리를 물러보는 것도 아니고 무슨 밥 먹일 생각 말고 당장 내보내. 나쁜 의도로 찾아온 거 아니잖아. 다른 집 사위들은 아예 처갓집 대문짝만 봐도 가기 싫어서 마누라랑 싸우기도 한다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 사위는 얼마나 기특해. 마음 좀 좋게 먹어봐요. 언제까지 이렇게 미워하려고. 이러면 우리 딸도 속상해해. 저는 흥분한 남편을 최대한 진정시켰습니다. 제 눈에는 예비 사위가 진짜 말 그대로 넉살이 좋고 우리를 좋아해줘서 적극적인 것 같았거든요. 남편의 의심을 잠재우느라 그 시간 얼마나 진땀을 뺐는지 몰라요. 그래도 남편의 흥분을 잠재우긴 했지만 마음은 돌리지 못해서 방 밖으로 끌어내진 못했습니다. 남편은 빈정이 상해 방에서만 TV를 봤어요. 어렵게 찾아온 예비사위를 다시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제가 예비사위와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비사위가 TV 영화를 쏘겠다고 해서 제가 잔치국수를 만들고 같이 먹으면서 TV를 봤거든요. 아, 당연히 남편 방에도 국수를 넣어줬고요. 아무튼 둘이서 한참 TV 영화에 빠져 있을 때 그 순간 제가 아들 급식 돈 넣어주는 날이라는 게 번뜩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TV를 보다 말고 모바일 뱅킹에 접속을 했습니다. 얼마를 넣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서 잠깐 방에 갔다가 다시 자리에 앉아서 계좌이체를 했어요. 무방비하게 비밀번호까지 드러내면서 이것저것 누르고 송금을 완료한 뒤에 휴대폰을 내려놓았는데요. 그 순간 급하게 고개를 획 돌리는 예비사위를 목격했습니다. 뭔가 쎄하더라고요. 왠지 예비사위가 제 폰을 같이 보고 있었던 것 같은 촉이 오는 겁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건 아니었고 예비사위가 마지막까지 눈길을 두고 있던 곳이 희한하게 제 폰 화면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제가 본래 의심 많은 타입이라 착각일 수도 있죠. 근데도 알게 모르게 불안감은 마음 한구석에 계속 남아 있었어요. 설마 내가 계좌이체하는 내내 보고 있었나? 고작 이 증거 없는 의심이 왜 그렇게 불길하게 다가오는 건지 그 뒤로 영화에 집중할 수 없었고 예비 사위의 살가운 대화 시도에도 표정 관리가 잘 안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평소에 사람을 잘 믿지 않는데 유일하게 믿는 사람이 딸입니다. 제 남편도 완전히 믿지 않고 오로지 딸에게만 강력한 신임을 갖고 있을 만큼 쉽게 제 자신을 다 보여주지 못해요.
그래서 예비 사위에게도 적당한 맞대응만 해줬던 거지 그놈을 믿고 말고 할 만큼 그런 사이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비 사위에게 의심 먼저 들어버리니 예비 사위와 겨우 가까워진 사이가 급격히 벌어지고 말았지 뭡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어쩌지 못했던 건 예비 사위는 딸이 선택한 남자잖아요. 제 기분이 찝찝하더라도 딸보다는 제 판단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그냥 넘겨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를 날짜까지 잡고 저랑 남편은 상견례 때 입을 옷을 맞추기 위해 백화점을 방문했어요. 직원에게 복장을 추천받고 결제를 하기 위해 카드를 내밀었는데 직원이 카드를 긁더니 한도 부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서 다시 한번 해보라고 부탁을 했는데 계속 한도 부족이래요. 제가 분명 집에서 나올 때 1,0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든 카드를 들고 나왔거든요. 직원한테 계속 부탁하는 것도 민폐고 직원도 난감해하길래 급하게 뱅킹 조회를 해봤는데요. 충격이게도 겨우 7,000원 돈만 남아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싶어 일단 옷 사는 건 보류하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집에 오자마자 혹시 돈을 다른 곳에 옮겨둔 건 아닌지 뱅킹이랑 통장을 뒤져서 확인했어요. 남편도 큰 돈이 없어진 거라 꽤 놀라서 경찰 신고하자고 난리더라고요. 대체 우리 말고는 손댈 사람이 없는데 그 돈이 어디로 솟은 거야? 딸내미도 그 통장 모르잖아. 당신 정말 그 계좌에 돈 둔 거 맞아? 우리 말고는 이 통장을 모른다. 남편의 이 발언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무섭게 떠오른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예비 사위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내내 남아있던 불길함이 있었잖아요. 예비 사위가 저희 집에 혼자 찾아온 날 저랑 같이 나란히 앉아서 TV를 보고 있을 때 예비 사위가 제 폰을 몰래 훔쳐봤던 게 그리 불안했는데 그게 왠지 1,000만 원 실종과 연관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그저 제 추측일 뿐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던 상태가 아닙니까? 다짜고짜 예비 사위를 붙잡아다가 몰아붙이는 건 자칫 딸과의 사이마저 틀어질 수 있는 위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딸에게 직접 물어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현명한 딸이라면 제가 이런 고민을 얘기했을 때 분명 똑소리 나는 해결책을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딸을 너무 믿었던 거죠. 그날 생전 처음으로 딸의 낯선 이면만 마주하게 되었는데 딸이 뭐에 신 것처럼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고작 그런 걸로 예비 사위를 의심해? 걔가 엄마 폰 받는지 안 받는지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다 엄마 망상 아니야? 괜히 생사람 잡지 마. 그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 집 돈을 훔쳐. 그 사람 연매출 억 단위야. 망상이라니. 그때 분명 엄마가 이체하는 걸 훔쳐보는 것 같더라니까. 너도 없는데 우리 집 찾아온 것도 이상하지 않아? 아빠가 계속 그놈 어딘가 의심스럽다고 했었거든. 그건 아빠가 내 남자친구 마음에 안 드니까 일방적으로 모욕하는 거고 말 조심해. 내 남자 욕하는 건 나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사위 될 사람을 도둑놈으로 몰 수가 있어? 사람 보는 눈도 없으면서 자꾸 이러면 나 몰래 결혼할 거야. 전적으로 예비 사위 편을 들면서 저한테 대드는 딸의 모습을 보는데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우리 딸은 사춘기 때도 부모님께 효도하던 착한 아이였거든요. 고작 몇 달 만난 남자친구 때문에 부모한테 바락바락 소리치며 입도 뻥끗 못하게 하는 딸을 보고 저랑 남편은 크게 서운했어요. 어떻게 부모가 1,000만 원이 털렸다는데도 자기 남자만 신경 쓸 수 있는 걸까요? 딸한테 이런 표현을 쓸 줄은 몰랐는데 그 순간 서운함을 넘어 정까지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 뒤론 딸에게 감히 예비 사위에 대해 언급하지 못했어요. 그냥 제가 직접 사위를 시험해보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김없이 우리 집을 찾아온 사위한테
저는 일부러 1,000만 원 도둑 맞은 걸 고스란히 알려주었어요. 이 일을 어쩌면 좋으니? 이렇게 큰 돈을 도난당했을 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자네는 사장하는 사람이라 젊고 똑똑하니까 이런 일에 대해 잘 알지 않아? 자네가 경찰에 좀 신고해주라. 나는 손이 떨려서 도무지 뭐라고 말도 잘 못할 것 같아서. 네, 장모님, 일단 신고하는 게 좋겠어요. 어떡해요. 진짜 놀라셨겠어요. 우선 저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알아서 신고 접수할게요. 저는 예비사위한테 신고를 부탁하면서 일부러 표정을 살피려고 했습니다. 직접 신고를 부탁했던 것도 일종의 미끼였어요. 예비사위가 훔친 게 맞다면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안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따로 경찰서에 전화해서 어제자로 신고 들어온 게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피해액이 1,000만 원인 절도 사건이라고 했는데 경찰이 그런 신고 들어온 거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이다 싶어서 저는 이 통화 내용을 퇴근하고 온 딸에게 들려줬어요. 딸이 처음에는 제가 또 예비사위를 의심하는 것 같자 성질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려주는 통화 녹음을 다 듣더니 살짝 당황한 얼굴이더라고요. 이것 봐라. 내가 분명 그놈한테 신고해달라고 했고 그놈도 신고했다고 했잖아. 너도 그 자리에서 들었으니 알 거 아니야. 근데 왜 신고 접수가 안 됐냐고. 이래도 김서방이 안 수상해? 오해한 거겠지. 경찰들이 신고를 한두 건 받는 것도 아닌데 경찰 실수로 누락됐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냥 내가 다시 신고할게. 만약 남자친구 짓 아니면 엄마 아빠 가만 안 둬? 나 집 나갈 거야? 딸의 발언은 여전히 예비 사위를 믿고 있었고 서운했지만 그래도 딸이 처음보다는 흔들리는 태도를 보여줘서 그것만으로도 일단 안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고 딸이 예비 사위한테 냅다 얘기해버릴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유일하게 딸만은 뭘 하든 다 믿어줬는데 이젠 딸까지도 못 믿는 지경이 돼버렸네요. 어쨌든 이제 남자의 눈이 멀어 상황 분간 못하는 딸도 못 믿겠기에 딸한테는 고분고분 알겠다고 기다리고 있겠다고 대답한 뒤 제가 따로 전화해서 직접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3일 뒤였어요. 딸이 동생한테 쓰라고 400만 원을 넣어둔 통장이 있는데요. 딸이 한날 돈을 입금하려고 ATM 기기를 찾았다가 그 안에 400만 원이 없어졌다는 걸 알았고 다급히 집에 와서 따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통장은 당연히 딸이 들고 있는 데다가 카드는 딸 하나, 우리 부부 하나 이렇게 2개로 나눠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 딸이 우리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우리가 안 했다는 증거를 당장 댈 수 없지만 우리는 아니거든요. 아무리 봐도 그것마저 사위짓 같더라고요. 제가 뱅킹 비밀번호까지 훔쳐보면서 1,000만 원을 빼갔던 강 큰 놈이 400만 원이라고 못 훔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딸한테 또 한 번 사위짓이 아니냐고 의심을 해봤어요. 딸이랑 관계가 완전히 틀어질지도 모른다는 각오까지 해야 했지만 설령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딸이 그 수상쩍은 예비 사위와의 결혼을 포기하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번엔 딸의 반응이 좀 다르더라고요. 제 말에 기분 나빠하기는커녕 뭔가 생각을 하는 듯 잠자코 머리만 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딸이 하는 소리가 안 그래도 그 통장의 존재를 사위가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곤 지갑에 카드를 찾아봐야겠다며 잠깐 자리를 떴는데 지갑 확인한 딸이 카드 위치가 달라져 있는 걸 확인했고 그제야 딸도 사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하루 뒤 예비 사위 차의 블랙박스에 있던 칩을 몰래 들고 와 확인까지 했어요. 저희 식구가 같이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 사위가 뜬금없이 잘 가지도 않는 편의점을 들린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저랑 남편은 그걸 보고도 아무런 포착을 하지 못했으나 사위를 잘 아는 딸의 입장은 달랐어요. 딸이 놀라면서 말을 하길 사위는 평소 담배도 피우지 않아서 편의점 같은 데를 잘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딸의 말을 들으니 확실히 예비 사위의 동선이 이상하긴 했습니다. 딸은 단순히 예비 사위의 편의점 방문만으로 의심을 끝내지 않고 돈이 빠져나간 일자와 편의점 간 일자를 비교를 하여 비슷한 시간에 일이 일어났다는 것까지 알아냈어요. 이것이 진짜 반박 못할 증거였습니다. 큰 돈을 잃어버린 거라 못 찾으면 어쩌나 했는데 범인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신고만 하면 될 일이었어요. 저랑 남편은 크게 안심하면서 딸한테 고생했다고 알아봐줘서 고맙단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딸이 묵묵하게 고개만 숙이고 있고 저희 말에 답을 못하더라고요. 혹시 예비 사위의 실체에 충격이 심한 건가 걱정이 되어서 딸 앞으로 몸을 낮췄더니 딸 눈시울이 울긋불긋한 게 보였습니다. 왜 그래, 딸? 엄마 아빠가 너무 다그쳐서 그래? 엄마 아빠도 웬만하면 딸이 사랑하는 남자 보듬으려고 했어. 근데 도무지 내 귀한 딸을 그런 찝찝한 놈한테 보내면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런 게 아니야. 미안해. 엄마 아빠가 괜한 소리 하는 거 아니었을 텐데 내가 남자 하나에 미쳐서 정신을 못 차렸어. 못 믿어줘서 미안해. 내가 잘못한 거니까 내가 그 자식 해결할게. 피해줘서 진짜 미안해. 딸은 충격이 컸는지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그 속상한 마음을 알 것 같아서 저랑 남편이 딸을 많이 위로해줬어요. 저희도 딸에게 실망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자식이잖아요. 이렇게 사죄하며 오는 건 저희가 원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딸은 드디어 예비 사위와 갈라서야겠다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는데요. 자기는 예비 사위를 끝까지 믿어주었는데 그만큼 뒤통수도 크게 맞은 느낌인가 보더라고요. 많이 화가 나서는 그냥 이대로 경찰에 신고하고 싶진 않아 했습니다. 딸이 무슨 큰 사고라도 칠까봐 남편은 웬만하면 설득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하자고 했는데 저는 딸의 입장을 존중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딸에게 뭘 하든 네가 다치지 않는 선에서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라며 응원했습니다. 그 뒤로 딸이 예비 사위를 데리고 집에 올 때마다 돈 얘기를 자꾸 했어요. 예비 사위가 충분히 숨막힌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집요하게 도난당한 돈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집 식구들이 몇 번 그렇게 찔러봤기 때문인지 사위가 어느 순간 눈치가 보였는지 갑자기 저희 집 오는 발길을 끊더군요. 저희는 1,400만 원을 훔쳐간 사위놈을 어떻게 처단할까만 머리 맞대고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딸이 생각한 방법이 있는데 좀 추접스럽습니다. 우리도 우리지만 특히나 딸이 사위를 용서 못하겠다고 최대한 추접스럽게 벌을 주고 싶다 그랬거든요. 우습게도 때마침 TV에 변비약이 방영되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딸이 설사하기 좋겠다고 소리치더라고요. 우리 딸이 남자 보는 눈만 없었지 참 똑똑한 아이기 때문에 저랑 남편은 다시 딸을 믿었고 딸이 시키는 대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비 사위를 다시 집으로 불러들여야 됐어요. 아들 생일이라 뻥치고 식사 자리에 가장해 예비 사위를 초대하게 되었죠. 아직 우리 딸이랑 결혼 생각이 있는 건지 예비 사위가 우리 집 행사에 참석은 하더라고요. 남의 집 돈 훔쳐가 놓고 여전히 결혼할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게 진짜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딸이 시킨 대로 예비 사위 미역국에만 설사약을 잔뜩 탔어요. 사위는 초반에 들어오면서 쭈뼛거리며 우리 눈치를 보는 것 같더니 우리가 별일 없이 살갑게 대해주자 완전 경계를 놓더라고요. 그때 되니까 친화력 좋은 예비 사위가 사실은 세상 멍청한 놈이라는 것이 얼마나 잘 보였는지 모릅니다. 예비 사위는 다시 우리 식구 사이에서 대화를 주도하며 혼자 신나서 맛있다고 밥을 퍼먹었어요. 우리 아들한테도 생일 선물이라고 돈을 챙겨주더군요. 저 돈도 사실은 우리 돈일지 아닐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보니 우리 돈이라고 봐야겠네요. 1,4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으니 예비 사위에게 매여있는 그만큼의 몫은 당연히 우리 거여야 되잖아요.
식사를 거의 마무리해 갈 때쯤 저는 아들에게 더러운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먼저 방에 들어가 있으라 했습니다. 그렇게 40분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사위가 한 번씩 화장실을 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화장실을 나오자마자 다시 들어가길 반복하는 겁니다. 배앓이를 시작한 거겠죠. 처음엔 저희에게 양해를 구하던 예비사위도 계속 배가 아프니 나중에는 제 탓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자기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 본색이 나오는 법 아니겠습니까? 장모님, 저한테 무슨 짓 한 거죠? 그런 게 아니면 왜 나만 이러는 건데요? 다 멀쩡한데 나만 이 난리인 게 아무래도 이상하잖아. 제 음식에 뭘 탄 거예요? 어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내가 뭘 했다는 증거도 없으면서 그리 무섭게 몰아세우는 거니? 이렇게 예의 없는 사람이었어? 음식에 장난질하는 사람한테 무슨 예의를 지킵니까? 무슨 짓 했는지 당장 말해요. 사람한테 해코지했다고 신고하기 전에. 신고 얘기가 나오자 저는 오히려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누가 누굴 신고한다는 건지 우습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우리 남편이 예비 사위 말하는 뽐새에 열이 받아서 냅다 사위 뒤통수를 후려쳤어요. 감히 장모가 사랑으로 준 밥을 의심해 남의 집에서 똥이나 쳤싸면서 말이 많네. 먹고 싸게 놀게 해줬더니 우리가 네 밥으로 보여? 어디 건방지게 시도 때도 없이 기어올라? 예비 사위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다시 화장실로 뛰어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날 저희에게 더 따지고 싶어 하는 것 같았는데 상태가 영 말이 안 해였던지라 결국 기력 다 빠진 상태로 집을 기어나갔어요. 그날은 그렇게 돌아간 듯 했지만 아무래도 많이 화가 났던 건지 예비 사위가 다음날 다시 우리 집을 찾아왔는데요. 아무래도 고의 같거든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장모님 짓 맞죠? 대체 왜요? 제가 뭘 했다고 개념 없게 그런 장난질을 해요. 그래 나다. 개념 없는 거 잘 느껴졌니? 네가 먼저 개념 없게 남의 돈 훔쳐갔길래 나도 한번 해봤다. 개념 없는 놈한테는 개념 없게 맞장구 쳐줘야 된다더라 우리 딸이. 뭔 개소리야. 내가 뭘 훔쳐요? 증거 있어요? 장인 장모한테 점수 좀 따려고 했던 사람을 이런 식으로 매도해도 되는 거예요? 증거 있든 말든 중요하니? 이미 네가 어제 나를 파렴치한 가해자 취급하지 않았어? 그런 장모가 앞으로 뭘 더 할 줄 알고 겁도 없이 장가를 오겠대? 네가 1,400만 원 훔쳐간 거 맞잖아. 그렇게 원하는 증거도 다 갖고 있는데 계속 발뺌하지 마라. 네 처지만 더 불쌍해질 뿐이야. 알아보니까 억대 자산가도 아니더구먼. 이건 딸한테 들은 새 소식이었는데 딸이 예비 사위한테 뒤통수 맞고 예비 사위의 실체가 자기가 아는 것과 얼마나 다른지 뒷조사를 좀 했더라고요. 그렇게 발견한 사실이 장사 매출 연 억대라는 게 거짓이라는 거였어요. 장사치는 맞지만 실상은 팔이 날리는 꼴이었고 적자가 나서 폐업 위기를 맞고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딸이 모를 수밖에 없었던 건 예비사위가 자기 친구한테 부탁해서 잘 나가는 친구 매장을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연기를 했다네요. 알아낼수록 얼마나 기가 찬 놈이던지. 하긴 그렇게 뻔뻔한 짓을 한 놈이니까 증거가 있다는데도 이렇게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범행을 발뺌하는 거겠죠. 어디서 자꾸 구라를 치는지 모르겠네. 증거가 있다고요? 증거가 있을 리 없죠. 나는 범인이 아니니까. 대체 나한테 왜 이래요? 내가 그동안 알랑방귀 끼면서 구토 나올 것 같은 칭찬도 해줬잖아요. 쭈글쭈글한 아줌마한테 아가씨 같다고 칭찬하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요? 어쩜 이렇게 통했을까. 우리도 너 겉만 번지르르하고 주둥아리 너무 싸게 놀려서 우리 딸 짝으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 그냥 꼬리 잘 흔드는 똥개 같더라고. 근데 그걸 자기가 사위 노릇 잘한다고 착각하는 게 얼마나 웃기던지. 저도 이렇게 막말하는 게 힘든 사람이었지만 예비 사위처럼 하찮은 사기꾼한테 더 하찮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예비 사위를 개무시해 줬습니다.
그리곤 어쨌든 네가 1,400만 원 가져가는 바람에 돈 없어져서 결혼 못하게 됐다며 파혼을 선언했고 앞으로 우리 집도 대문도 돌아보지 말라고 부정 탄다고 쐐기를 박아줬어요. 그러자 예비사위가 제 말을 비웃으면서 웃기는 소리 말라고 1,400만 원 없어도 이 집 잘 사는 거 다 알고 있다고 떵떵거리대요. 유영이랑 재산 다 깠거든요. 엄청 애지중지하는 딸이라면서요. 그럼 장인어른 장모님 둘이서 이 집 팔아서라도 결혼식 해줘야죠. 솔직히 두 분은 살 만큼 살았잖아요. 남은 생인 딸이 더 잘 살도록 어떻게든 퍼부어주려고 해야지. 그딴 배짱도 없는 부모면서 딸 아낀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비사위는 갈수록 더 미친 망언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방에 숨어서 우리 대화만 듣고 있던 남편이 분노를 못 참고 뛰쳐나왔어요. 혹시라도 남편이 예비사위에게 손찌검하면 예비사위가 괜히 신고하는 만에 난동 부릴 것 같아서 제가 남편더러 방에 숨어 있으라고 했거든요. 뛰쳐나온 남편은 역시나 바로 예비사위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금방이라도 한 대 칠 것처럼 눈을 부릅떴지만 제 말을 기억하고 있는 건지 함부로 예비사위에게 손을 대진 않았어요. 이 정신 나간 놈이 듣자 하니까 갈수록 정신 나간 소리만 해대네. 재산을 다 깠다는 놈이 네 주머니에 똥파리 날리는 건 왜 말 안 했냐? 거지 새끼라서 우리 집 와가지고 밥 처먹고 실실거렸나 본데 그걸 우리가 몰라서 내버려둔 줄 알아? 젊은데도 고작 깡통밖에 안 되는 네가 불쌍해서 내버려둔 거야. 아씨, 말 심하게 하시네. 누가 깡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는 장인어른이야말로 깡통 아닙니까? 멍청하게 두 눈 뜨고 1,400만 원 뺏겼잖아요. 자기 주머니 간수도 못하면서 어디서 가짜는 꼰대질이야? 남편은 결국 참지 못하고 예비사위를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남편이 제 말을 지키지 않았지만 저도 그 순간 예비사위의 만행을 더 이상 못 참아주겠더라고요. 주먹 한 대 맞고 얼얼하게 서 있는 예비사위의 발등을 콱 밟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예비사위가 비명을 지르면서 구부러지더라고요. 쓰러진 예비사위를 남편이 다시 붙잡고는 결정적인 발언을 했는데 예비사위가 우리들 공격에 머리 끝까지 열받았는지 마찬가지로 결정적인 멘트를 날려주는 겁니다. 네가 지금 똑똑해서 1,400만 원 잘 훔쳐냈다는 거냐? 고작 남의 돈 훔쳐서 입에 풀칠하는 새끼면서 뭘 그렇게 있는 척 똑똑한 척이야? 비렁뱅이다 보니 눈앞에 있는 돈이 담이 났나 본데 내 딸한테 돈 보고 접근했지? 돈에 미쳐서 지 앞날에 뭐가 기다리는 줄도 모르는 멍청한 놈. 그래봤자 네 남은 인생은 깜빵이야. 뭐요? 설마 나를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저 자식처럼 생각해준다면서요. 어른이 돼가지고 왜 거짓말을 해요? 아니, 돈도 많은 사람이 그 1,400만 원 좀 없으면 어때서요? 사위 사정이 어려우면 좀 지원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 결혼하면 줄 돈이라면서요. 그걸 미리 빼간 건데 뭐가 잘못된 건데요? 흥분한 사위는 남편이 미끼를 던진 줄도 모르고 스스로 자백을 해버렸습니다. 예비사위가 명확하게 자백까지 해줄 줄은 몰랐는데 잘 됐다 싶더라고요. 그 순간 타이밍 좋게 경찰이 우리 집을 방문했습니다. 예비사위가 갑자기 우리 집에 들이닥쳤을 때 제가 딸한테 연락을 넣었고 딸이 우리 집에 범인이 찾아왔다고 체포해달라 직접 경찰을 불렀죠. 경찰이 예비사위를 붙잡자 사위가 발악하면서 경찰들한테까지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자기 결백하다고 턱도 없는 해명을 또 해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찰한테 예비사위가 자백한 녹화본을 보여주며 이 도둑놈 새끼가 1,400만 원 범인이라고 잡아가서 콩밥 좀 먹여주라 했어요. 그때 딸도 블랙박스 칩과 편의점 ATM기 시간을 비교해보면 더 정확한 증거가 될 거라고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속출하자 그제야 사위는 저희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한 번의 실수였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다 하면서 가짜는 변명하길래
하마터면 우리 집에 원흉이 될 뻔했던 놈의 말 따위는 더 이상 듣기 싫어 앞에 있던 찬물을 그놈 얼굴에 확 끼얹어 버렸어요. 예비사위는 쫄딱 젖은 생쥐꼬를 한 채 경찰들에게 연행을 당했죠. 다행히 저희 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놈 입에 들어간 저희 집 쌀은 좀 아깝지만 비렁뱅이한테 봉사했다고 생각하려고요. 그 일로부터 4개월이 지난 현재 저희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일상은 완벽히 복구되었어요. 딸도 그놈에게 받은 상처를 빨리 극복했더라고요. 그렇다고 남자에 대한 공포가 생긴 건 또 아니라서 우리 딸 참 강하다고 생각을 했네요. 앞으로 어떤 사위가 또 우리 딸의 곁을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제발 다음 타자 사위는 정상적인 총각이길 바랄 뿐입니다. 자녀 있는 분들 어떤 기준으로 사위나 며느리를 눈여겨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시간 나시면 조언 한마디씩 해주고 가셔요. 민망한 사연일지라도 참 길고 속상했었습니다. 눈살 찌푸리면서도 끝까지 읽어주셨을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려요.